말씀해 주신 대로 접경 지역 말고도 후방 지역에도 이렇게 지뢰가 꽤 많이 매설돼 있어서 네네.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마디로 안보상 필요가 네. 네.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재간둥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재간둥이라고 해서 제가 좀 네. 재롱을 좀 하다가 무리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안 하는 게 아니요, 나을 것 좀 같고요. 안보상 필요 없는 좀 군 지뢰 매설 현황 등을 네. 좀 공개하라는 이제 제도 개선을 권고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뭐 일단은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 여의도 면적이 44배, 이게 매설량이 한 82만 8천 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후방에만? 이거는 이제 DMZ나 서해 5등 민통선 지역의 82만 5천 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9%는 다 그쪽에 네. 비무장지대나 이런 쪽에 다 몰려 있고 문제는 이제 나머지 3천 발인데 예. 이 3천 발은 후방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춘천 대롱산이라든가 뭐 이거 외에 강릉, 평창 이 세 개 시군에 네. 후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매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 관련한 정보를 이 안보상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네. DMZ에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데는 전혀 이제 안보상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럼 제거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 지뢰지대의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통보해서 좀 주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지뢰 제거를 할 때 우리 뭐 철원 같은 경우에 지뢰를 제거한 뭐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뢰를 제거한답시고 농작물이 있는데 거기 버젓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막 풀어 헤치면서 막 사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사유지인데 지뢰 제거한다고 그 목적으로 다 헤쳐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뢰 제거를 위해서 뭐 사유지에 뭐 차단 철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좀 보호 장치,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마련을 해라. 이런 좀 공고를 한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거는 지뢰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보상하는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면 지뢰를 발굴해가지고 제거하는 뭐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는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다치신 분들은 뭐 국가 배상법도 네. 있고 이게 네. 좀 청구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 지뢰에 대한 지뢰 피해자법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그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니라 사유지. 지뢰 제거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의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거 발생할 때도 좀 보상을 좀 그건 해줘라.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고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도 뭐 내년 6월까지 수용을 하겠다라고는 답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에서 계속 지뢰 제거는 해왔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문제가 된 이유는 거의 뭘까요? 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국방부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뭐 예. 지뢰 제거하겠다,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 뭐 200만 발 그리고 남한에 뭐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붙여져 있는데 지난해 국방부가 그 제거한 지뢰 개수는 430발입니다. 이건 뭐 한 100년이 지나도 네.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100년이 지나도 이제 제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지뢰 제거를 못하면 이 행정상 통일은 돼도 지리상으로 통일이 못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고요. 또 이 DMZ가 그 생태 환경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근 70년 동안 인류가 안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적인 연구 차원에서 지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개혁 2.0도 다 인구수가 줄어서 군인 장병들 수가 줄어서 한 거기 때문에 지뢰 제거에 대한 그 인구 투입수는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간 부분에서 늘리는 부분도 있고 국방부랑 산업부랑 또 혹은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뢰 제거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R&D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근데 이게 이런 R&D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는 연속성을 보는데 그럼 지뢰 다 제거하고 나면 이 로봇을 버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편성을 못하는 것 같은데 로봇을 이용하든 민간에 맡기던 이런 좀 발상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국방부가 우리가 다 하겠다. 요거는 그 인구수적으로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녹색연합이 네. 지금 국제지뢰 행동 표준을 대안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군인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네요? 뜻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이라는 것이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네. 제작하고 관리하는 국제 표준인데 뭐 지뢰 제거나 뭐 토양 해지
해제, 뭐 토지 이양, 뭐 피해자 보상, 뭐 조사 정보 관리, 뭐 총체적인 뭐 환경 산업까지 총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인데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는 총리나 대통령 직속 지뢰 전담 기구를 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가 128km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130km 제곱의 지뢰지대를 해제했다. 캄보디아는 킬로미터 제곱이? 제곱킬로미터. 네, 제곱킬로미터. 아, 제가 이과나는데 제곱킬로미터를 네. 해제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나라의 지뢰 전담을 하는 부서가 올해 2월에 수료생이 배출이 됐어요. 150명이 육군 산하에서. 네. 네. 이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을 충족하는 지뢰 제거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 아니요, 육군에서요. 예. 육군의 육군에서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전군 최초로 뭐 육군 몇 명, 공군 몇 명, 해군 몇 명 해가지고 올해 2월에 첫 수료생 120명을 배출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예. 2주간의 지뢰 제거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거래요. 네. 아, 그래서 2주 동안. 이거 2주를 이수해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원래 말씀드린 EOD 같은 전문가이시겠지만 2주의 이런 전문 과정을 통해서 지뢰 제거 절차나 뭐 폭발물 취급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커리큘럼을 자세히 못 봤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베트남도 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지 한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2주 수료하고 이제 육군에서 150명을 올해 2월 달에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그래도 뭐 가장 늦은 게 가장 빠른 거겠지만 너무 늦은 안타까움이 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지뢰 제거에 관한 기본법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달에 지금 이 법안 관련해서 입법 토론회가 한번 열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내용의 핵심은 아까 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국방부 단독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뭐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 기구를 설립한다거나 예. 네. 그리고 좀 민간에서 좀 참여해서 좀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긴 것 같고요. 아직 뭐 이제 입법 토론회 단계니까 아직 실제로 이제 이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시작하면서 평화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이런 지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정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뭐 있으실까요? 저는 선생님, 정치인들에게 선생님, 정치인들에게 내 가족 누구나 지뢰에 당할 수가 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정말 막 경고인 포스터 것 같은 같아요. 데요 옛날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경고.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지뢰 문제가 뭐 민간인 통제선 바깥에 후방에서도 있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도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 지금 지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는 있고 대신에 지뢰를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입법 토론회도 열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지뢰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전방 네. 지역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좀 안도할 수 있게끔 뭐 좀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던 적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이게 통과가 된 적도 없고 그렇게 관련 법안들이 많지도 않은 걸로 보여요. 이게 뭐 표는 지금 받는 거고 책임은 나중에 지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네. 때문에 좀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전한 강원도 땅 위에 평화특별자치도 세워도 네. 늦지 않으니까 좀 주민 안전을 좀 먼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한기호 의원이 네, 사무총.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는 아니죠. 네. 거기 을이 예.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 또 국방위 야당 간사지. 네. 삼성 장군 출신이고 삼선 의원 출신이고 예. 뭐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게 아니라 국방위의 간사시니까. 예. 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 또 안보에 있어서는 또 국민의힘이 가장 또 철두철미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지역구도 마침 천안하천 양구 또 다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겠죠.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지뢰에 있고요. 관련해서? 힘을 내시게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네네. 사무총장까지 맡으셨잖아요. 한교 의원이. 네,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평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